반갑습니다. 부산 서구를 지역구로 하는 최도석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시 행정의 행정사무 권한과 재정 권한의 약 80%를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초라한 지방분권 현실에다 또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집중된 수도권의 비대하에 비수도권 대표도시 부산의 부활은 또 부산의 생존의 길은 서울에 없는 해양 공간, 해양 산업 그리고 부산의 바다 강을 활용하는 관광 산업이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 관광의 현실도 우리 2030 엑스포의 방문객이 약 3,400만 명이 된다지만 실제 부산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거꾸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한다면 부산에는 정말 재방문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정도의 여러 가지 부산 관광의 현실은 정말 열악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부산 관광을 되돌아본다면은 정말 관광 특구로 할 수 있는 해운대 그리고 자갈치 용두산 공원에는 정말 지갑을 열고 좀 더 오래 머물고 싶고 재방문하고 싶은 정말 차별성 높은 특화된 관광 상품이 미흡하고 또 그 외에도 외국 관광지에는 흔한 관광 야시장이라든지 상설 공연장 하나 없고 특히나 우리 부산은 정말 관광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관광 상징물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박행중 시장님께 부산 관광 상징물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행준 시장님 답변들을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부산의 미래가 달린 2030 엑스포 유치 관련돼서 정말 열정을 다하시는데 많은 시민들이 또 큰 기대를 갖고 있고 정말 큰 박수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님께서 생각할 때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의 관광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관광 상징물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의원님 질문 취지를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부산에 와서 꼭 즐기고 또 가봐야 될 관광 상징물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미 부산은 마린시티를 비롯해서 부산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집약해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기장도 있고요, 또 영도도 있고, 또 이 낙동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이 상징적인 자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의원님 말씀에 제가 거의 다 동의를 하면서도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부산의 관광 현실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오히려 더 저는 좀 강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부산 관광객들이 과거 몇 년 전보다 지금 와서 관광 만족도를 조사하면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재방문율도 높아졌고요. 그리고 외국 관광객들도 또 최근에 제가 엑스포 관계로 외국의 VIP들을 많이 환대를 합니다만은 그분들도 이 부산의 매력이나 부산의 관광도시로서의 잠재력에 대해서 크게 높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부족한 점들은 저희가 계속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 시장님의 입장은 지금 이제 나아지고 있다. 또 우리 점진적인 그런 부산의 부산 관광 미래는 더 활성화될 것이다. 하나의 희망을 볼 수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시장님의 움직이는 동선 그리고 우리 BIA 실사단이 움직이는 동선 어떤 관광, 어떤 체험, 경험, 이런 부분은 소위 펜투어 형식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최상의 서비스에서 다가서는 그런 상대적인 평가가 할 수 있고,
실제로 관광 그 어떤 그 대표 관광지에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관광 그 개별 관광 활동에서 한번 자갈치 일대나 해운대 일대나 또 부산의 대표 관광지를 체험하면 정말 부산 관광은 아마 재방문이 힘들 정도로 정말 저번에 시정 질문에서도 제가 한번 시장 계시는 데서 언급했습니다만 정말 호때 외국인들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 아침 조식 이후에 점심이나 저녁이라든지 그리고 부산 관광에 외국인 그 설문조사를 하면은 화장실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그런 그 관광 재반 그 수용 태세의 미비점은 어떠한 형태로든 하루 빨리 시정 개선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화면에 있습니다만 저 우리 부산 관광의 상징물이라면은 우리가 관광 목적지를 설정할 때 그래도 그 나라에 가면은 꼭 반드시 한번 가고 싶은 필수 관광 어떤 목적지가 있는데 부산에는 대표적인 그 관광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내놓을 게 없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입장도 뭐 비슷하게 하겠죠. 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2030 엑스포를 개최하는 도시로서 부산의 내면의 여러 가지 그 점별로 뭐 장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도시의 경쟁력을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글로벌 관광 도시를 목표로 하는 부산은 뭔가 상징적인 부산 관광 아이콘 정도는 하나 만들어 놔 필요가 있어야 된다. 막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작년 8월에 그레이트 선셋 뭐 한강 프로젝트라는 걸 아마 발표하고 또 서울 언론 보도에 의해서 뭐 접했습니다만 오세훈 시장이 뭐 영국이라든지 뭐 템즈강 또 뭐 여러 가지 런던 아이 이런 데 방문도 하고 했는데 그 서울시가 그 한강 프로젝트의 가장 큰 핵심 주제는 그 관광 상징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그런 뭐 하나의 그 한강 프로젝트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서울 한강의 그 초대형 관람차 소위 말하는 반지 모양의 서울링을 만들겠다는데 그걸 우리 부산도 좀 뭔가 부산의 그 기장에서 강서까지 연안역에 뭔가 그 좀 세계적인 정말 관광 아이콘이 될 수 있는 이런 거를 한번 해양도시에 맞는 어떤 그런 관광 상징물을 뭐 시장님께서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건 계십니까? 네, 바로 그런 취지에서 저도 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부산이 그 소위 말해서 하이엔드의 그 관광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랜드마크 지역을 글로벌 IP 클러스터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그쪽에 공모를 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최고 수준의 관광 상징 자원들이 결합이 된 내용들로 그 공모에서 저희가 그 사업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황령산 일대를 그 봉수대를 전환하는 프로젝트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 다대포 일원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또 세계적인 공연장이 없어서 그 공연장 유치 작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한 10년에서 15년 전 또는 20년 전부터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지체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갖고 있지만 저희가 오페라 하우스를 비롯해서 앞으로 생길 여러 가지 그런 상징적인 자원들 또 앞으로 계속 저희가 확충할 그런 내용까지 포함을 하면 적어도 5년 내지 10년 안에 그런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내용들은 충족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뭐 환경산 전망대라든지 그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관광 그 높이 경쟁의 타오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차별성 어떤 이런 데서 한계가 있지 않나 막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오직 부산에만 있는 그런 그 특화된 관광 어떤 상징물,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아이콘을 하나 만들어야 정말 세계적인 어떤 관광 그 객들이 주목하고 또 관광 목적지로 설정할 수 있다. 막 그런 측면에서 관광 상징물에 대해서는 좀 남달리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혹시 그 우리 북강 재개발 사업지 전면에 그 외자 유치 외국 자본을 투입해서 그 아까 일부 시정 질문 내용 중에 나왔습니다만
해상 도시 그게 그 모듈당 300명 거주 그리고 전체 부산 북한 전면에 약 한 6만 평방미터 약 2만 평 되는 규모로 해상 도시를 건설한다고 발표했죠. 네네. 근데 이게 저는 이 속에 어떤 주거 기능입니까? 핵심은 저는 해상 스마트 도시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만 그게 관광 기능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거 기능 중심입니까? 관광 기능도 당연히 있습니다. 관광 기능이 세계 있습니까? 최초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관광 문화 기능도 충족이 되고요. 또 그게 기후 난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거 시설도 이게 일종의 테스트 베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될 것이고 이것이 이제 그 실현이 되면은 저희는 이걸 해상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바다 인근 해역에도 얼마든지 확장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한 해수면 상승에 대응한 그런 선제적 대응 또 선도적인 기술 축적으로 해서 다양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 산업적인 측면에서 한번 선도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본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이제 우리가 북한 재개발의 1단계, 2단계 영역의 수재선에 항구 재개발이라 하면은 수재선의 돈벌이 해양 관광 어떤 선박들이 가급적 많이 접안할 수 있는 그런 계류장 터미널을 많이 만드는 게 항구 재개발의 꽃이고 그게 항구 재개발의 가장 핵심 요건인데 그 북한 재개발의 항구 재개발의 전면에 그래 소위 말하는 해상도시 주구가 핵심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저는 볼 때 상식적인 전공 분야에 또 가깝게 쳐다본다면 그게 해상도시라 하면 그럼 정원 내역이 확보돼야 되고 정원 수역이 그게 생명인데 그런 외국의 어떤 선제적인 조금 부분적으로 또 시도한 나라들의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미국 일부 나라의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서 관광기능 중심으로 또 일부 주거 하천을 중심으로 호수를 중심으로 주거 기능으로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그게 아직까지는 파급 효과 확대 이런 측면에서 파급 효과 측면에서 이게 확산 측면에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이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게 저는 북한이 좀 재개발 사업지 전면에 선박 해상 교통로라든지 그다음에 영도대교의 북한과 남항의 해수 유통에 조금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해상 도시라 하면은 해상 스마트 시티라 하면은 보통 교과서적인 게 어떤 자원할 수 있는 해양 자원적인 문제 또 환경적으로도 아주 친환경적인 에코포트를 토대로 해야 되는데 북한과 남항의 가장 핵심 소하천이라면 동천이라든지 보수천의 해역 환경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연 뒷받침해 줄지 자족적 에너지 요원이 그 주변에 과연 어떤 제공할 수 있는 해양 여건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해서 저는 차라리 정원 내역에 잡배된 수역이라면 물차만 있는데 이런 데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을 서로 논하고 이런 건 아닌데 우선 장단점에 장점만 쳐다보면 되는데 북한 재개발의 미래 가치에 어떤 다양한 해양 관광이라든지 이런 걸 수용해야 되는데 그게 좀 해상 주거 기능으로 접근하고 싶은 어떤 모델 사업으로 그게 2만 평 가까이 되죠. 지금 그 계획은 약간 변화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규모로 하는 것이 좋을지 모듈을 몇 개를 하는 게 좋을지 단계적으로 할지 한꺼번에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중이고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획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나 또 환경 관련 문제도 당연히
진행하면서 다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게 뭐 용역을 하든 어떤 답정력 어떤 그런 계획과 추진을 한다면 단점은 극복하면 해결된다 보더라도 우선 기본적인 게 북한 재개발의 1단계, 2단계 수재선에서 다양한 해상관광 기능이 발휘돼야 되는데 전면에 그 해상도시가 구축된다면 여러 가지 그 해상관광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해보고 해서 좀 이거 위치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정말 그 선제적인 그런 그 어떤 추진은 정말 저는 바람직하고 큰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그 외국 사례도 그렇고 선진 사례도 그렇고 아직 실용화 단계에는 그 정원 수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스마트 시티에 맞는 그 IT라든지 이런 게 뭐 공간적 제약의 한계가 많다. 그런 부분에서는 시범적 테스트베드 사업을 하기에는 눌차만이라든지 제3의 장소에서 한번 추진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한번 재차 건의드려 봅니다. 네, 그 점은 앞으로 따로 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미 저희가 유치계획서에 담아놓은 우리가 해야 될 또 유엔 해비태트하고 협약을 맺은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게 해상 교통에 그 지장을 줄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해상교통의 지장은 여러 가지 선박이 동항하면은 2차 파도 소위 부진동이라든지 수역 heb소에 따른 항로의 여러 가지 변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해상관광 기능이 위축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도 해봅니다. 솔직히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는 북한 재개발의 가장 핵심 주제의 수재선에서의 해양관광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서 하지 않나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고 또 다른 대안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는 그 대안으로서 북한 재개발 사업지에는 스마트시티 이런 조성보다는 차라리 그 해상 호텔이라든지 러시아에서는 그런 부채식 플로팅 호텔 이런 게 많이 또 모델이 나왔고 해서 그런 해상 레스토랑이라든지 해상 항공 레저 터미널이라든지 좀 플로팅 해상 관광 어떤 기지화 시켜서 어떤 선행적인 어떤 그 플로팅 구조물의 그 무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관광 기능을 먼저 하고 주거 기능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북한 재개발은 당초 출발이 19년 전에 세계적인 동북아의 해양관광 메카로 하겠다는데 해양관광 메카 기능이 일부 그 어떤 모델적인 그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상도시를 만들어 비면 이게 기능이 중첩되고 왜곡돼 가지고 당초 그 해양관광 거점의 기능 발휘에 제약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 점은 그 의원님 그 의견들을 앞으로 제시할 기회들이 많이 계실 것이고요. 그 플로팅 아일랜드는 단순히 주거 기능을 한다고 해서 진짜 거기에 무슨 주거 단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런 해수면 상승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모델로 그 주거를 또는 그 정주 여건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업이고요. 그 자체가 관광적 기능을 갖는 겁니다. 보여준다면 시장님 보여준다면은 그게 이제 모듈이 세 개로 뭐 도입한대서 한 모듈이라면 300명 거주 공간. 네. 그러면은 그 세 개까지 하지 말고 900명 수용 규모에 2만 평 가까이 되는데 그 시범 사업이고 모델 사업으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한 2개 정도 예를 들어서 그 한 모듈에 300명이 거주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된 거는 900명 3개 모듈 형태로 지금 해상 신도시 스마트 시티로 뭐 계획하고 있잖아요. 뭐 좀 최소화해가지고 이런 것도 네,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하여튼 저는 이런 그 북한은 주재원은 이렇게 돈벌이 하룻밤에 그 1억을 지출한다는 그런 그 슈퍼 요트라든지 이런 데서도 저는 경제적 어떤 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가 뭐 백석고 제3전시관의 약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약 한 그 1908억 투입을 하답니다. 제3전시관 학중이 주차장 부지에.
차라리 지금 국제 크루즈 중고 초화 유람선 2만 5천짜리 3만 톤짜리 하나를 중고 유람선이 뭐 한 600억 정도 한다는데 그런 거를 북한 재개발 사업지 인근 수재선 연안에 고정 계류 또는 연안에 이동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제3의 부산에 맞는 마이스 도시 컨벤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해상 플로팅 컨벤션 이런 것 선박도 한번 좀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해 보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해상 어떤 컨벤션 선박 도입에 대해서. 네,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엑스포 행사장인 북한 재개발 사업지에 모든 눈과 귀를 집중하고 있는데 바로 인근의 남항은 정말 70년대, 80년대 정근대직인 항구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은 남항 재개발 마스터 플랜은 뭐 어떤 기본적인 계획 정도 단계의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엑스포가 만약에 개최된다면 7년 안에 정말 이게 바꿀 수 있겠나 할 정도로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항 재개발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지고 남항에 3,400만 명이 엑스포 방문객이 6개월간 있다면 바로 인근의 행사장뿐만 아니라 인근의 남항 재개발 자갈치 일대에 다 방문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관광 수용 대세나 이런 부분이 부끄러울 어떤 그런 여건인데 차라리 관광 상징물 측면에서 시장님께서도 혹시 이거 뭐 보고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파이럴 타워라 해가지고 평면적 어떤 부지가 아주 협소한데 이런 것들도 한 번쯤 적극 한번 검토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남항 이런. 저 제안은 이미 받은 바가 있고요. 검토 중입니다. 또 여러 가지 저것을 하기 위한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런던 아이한과 똑같은 업체에서 제안을 한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절한 부지가 있고 사업성이 있다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관광 상징물도 좋고 어떤 사업도 좋습니다만은 그걸 우리가 그럴듯하다고 해서 받아들여서 사업성이 없어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저희가 사실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지만 저걸 어떻게 구현할 건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랜드마크 부지에도 저런 사업들이 같이 결합이 돼서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예, 이게 물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재정적 투자 투입이 아닌 민자 유치인데 북한 재개발 사업 인근의 남항에서도 자갈치 시장 이런에 집경력이 가장 높고 또 접근성이 유리한 자갈치 지하철 1호선 바로 전면에 자갈치 공영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 35년 정도 된 노후철골 구조물인데 이 부지에서 하나 저런 스파이럴 타워 이런 부분도 좀 적극 검토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남항의 여러 가지 관광 여건이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겠나.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더 스파이럴 타워 건립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까 시장께서 한경상 전망대 타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부산의 관광 상징이 해양도시에 맞는 가장 관광 상징성은 관광 기능을 병행한 한국에서 가장 길게 사업 제안을 했던 약 4.2km의 해운대 이기대간 해상 케이블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의 경제성 분석과 민간 투자자가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사업 제안을 한 건데 약 한 80매덕을 들여가 사업 준비를 했는데 7천만 원짜리 용역을 한번 해가지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투자관리센터입니까 리맥에서 이 용역을 했는데 이게 용역 결과는 이게 어떤 정책적 공익적 어떤 그런 타당성 검토로 가야 되는데 이 경제성 분석을 해가 비식값이 낮다. 자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책자가
나오지기도 전에 12월 달에 결론이 부정적으로 비식값이 낮다가 나오는데 바로 종이 한 장으로 7년간 준비한 회사 그 제안자에게 좀 공문 한 장으로 뭐 완료 통보를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소 지금까지 투입된 여러 가지 투입된 뭐 어떤 민감 부분도 있습니다만 관심을 가졌던 또 그게 뭐 정치권도 같이 한 그런 협의체에서 출발됐는데 그게 너무 좀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네, 의원님 그동안 쭉 계속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이 사안은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하고 그야말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의 이 관광 랜드마크로서의 그런 충분한 가치를 가지는 문제인가, 사업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 부분은 정책적 판단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공유 수면을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리맥의 이 타당성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리맥에 저희가 맡긴 것이고, 리맥의 결과를 저희가 어느 정도 기준을 충족을 하면 이게 세 번째 차원으로 주민 갈등 요인이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남구를 제외하고 해운대와 수영구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 여론이 심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저는 공론화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두 번째 이 문턱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세 번째 사안과 이건 굉장히 밀접히 연관이 있죠. 공론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저희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공론화를 거치려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근거가 충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쉽게도 저희가 이 사업을 이번에는 추진을 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또 하나 좀 고려하실 부분은 이 해상 케이블카 문제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어떤 사업적 또는 관광 자원으로서의 효용이나 가능성도 한편으로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UAM 시대가 도래하고 또 케이블카가 과거에 가졌던 그런 유용성 그리고 광안대교를 주로 지나는 코스인데 그 코스가 이미 자동차 전용 도로로 다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과연 케이블카가 지속 가능하게 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저도 그걸 확신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간단하게 좀 빠르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지금 현재 리맥에서 판단한 부분이 공사비는 이게 경제성 분석, 비시 분석이 낮다가는 게 가장 어떤 반려 통배 결정적 어떤 요인인데 공사비는 2배로 올리가 가다 책정하고 그 다음에 이용객은 3분질로 축소하고 이용요금은 또 낮게 그러면은 이거는 중학생이 보더라도 비시 값은 당연히 내려가는 분석을 했다. 또 그리고 단순 비교로 보더라도 송도 150만 그리고 통영 140, 여수 4천, 뭐 전부 다 150, 40, 200에 가까운데 인구 330만, 그 다음에 백석고에 약 1년간 320만 명 방문하고 또 동부상권 오시리아 관광단지, 항우 미래 수요, 갱류 관광지 이런 수요를 또 해운대 수욕장 연간 이용객이 1,200만 명인데 이게 113만 명으로 추정한다는 거는 하지 마라. 그래 답정너 어떤 분석의 어떤 그런 하나의 배경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래서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사 사업의 타당성 실적이 리맥에 과연 해봤느냐 또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조사 기준, 조사 방법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그 타당성 조사 성과물에 대해서 공개적인 토론을 한번 하자 했는데 역시 시에서는 뭐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이런 뭡니까 시의 어떤 행정은 이미 답을 정해놨지 않았나 이런 시민적 오해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 정해놓지 않았었고요. 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리맥 결과를 제가 보고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은 공론화로 붙일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저기 보면은 군산 같은 경우에만 해도 진짜 그 조선소 유치를 위해서 독질 빼고 다 할 정도로 행정이 적극 행정으로 앞서는데 부산은 정말 너도 나도 어떤 발목잡기 경연장으로 뭐 삼고 있었습니다.